재용아!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파파이 목소리인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재용이 형! 그러지 맙시다. 이제 법줄라,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바로 접니다. 오늘 이 혼내줄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누구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예, 뭐 제가 이걸 했다가 혹시나 나한테 불이익이 올지 않을까 좀 쫄긴 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그러면 왜 혼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당연히 잘못한 거죠. 다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같은 범죄인데 다른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결심해서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냐면 약식할 때 5천만 원 했죠. 추가로 한 거 2천만 원 같이 더해서 합계 벌금 7천만 원, 그다음에 추징금 1,702만 원 선고해달라고 이제 구형을 했어요. 이것도 참 애매한데 검찰에서 벌금 구형하는 경우들이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보통 자기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사건이나 아니면 원래 약식했다가 공판 절차가 넘어온 사건들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제 구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구형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종 전력이 없다는 건 이재용 부회장한테 뭐 유리한 사정이 되겠죠. 근데 투약 횟수와 기간은 길고 횟수도 많잖아요. 이건 불리한 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이 프로폴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 가장 오래된 게 누구냐면 에이미. 얼마 전에 또 이걸 해가 다시 또 범해가지고 또 다시 또 처벌받게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명한 그 가수 휘성.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듯이 이게 구입하다 걸려가지고 이게 했던.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영화배우 하정우. 이런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에이미와 휘성, 하정우와 이재용 부회장.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뭐 인지도인가? 유명세인가? 에이미와 휘성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하정우, 이재용에 대한 검찰의 구형 자체가 달라요. 우선 방송인 에이미 같은 경우에 2012년 11월 1일 날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 1심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 40시간, 24시간 약물치료 강의. 당연히 이렇게 나왔다는 건 검찰에서 구형 자체를 징역형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수 휘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2020년 8월 30일 날 에이미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줬고요. 그 제1심 법원이 휘성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명했어요. 근데 휘성은 항소 안 했어. 그런데 검찰이 야, 이 처벌 너무 약해 이러면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항소는 기각이 돼서 그대로 확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요. 이재용이 41회에 비해서 휘성은 총 12회밖에 투약을 안 했어요.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에 6,050만 원 추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징역형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최근에 선고됐던 바로 하정우 혹시 팬이에요? 네. 하정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거의 유사한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다른 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변호인. 이 하정우의 변호인단 보면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가을,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솔직히 이 하정우도 다 지금 자백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아니 자백하는데 뭔 이게 필요해? 무슨 뭐 무죄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 사람들 뭐냐? 결국 로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재판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수사기관에 잘 보이려고 검찰에. 결국 검찰에서는 벌금 구형했죠. 법원에 똑같이 벌금대로 선고했잖아요. 지금 소위 말하는 정관들 쫙 세워가지고 병풍처럼 세워가지고 했더니만 원하는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변호인단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유루 이런 쟁쟁한 변호인단을 선임할 이유가 뭐겠냐고요. 소위 말하는 지금 정관예우의 안 좋은 사례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 정관예우 이제 별로 없어요. 물론 저는 없어요. 저는 정관 약발이 없나 봐요. 저는 안 되는데 수사 초기부터 호화로운 정관 변호인단 내세워서 지금 수사에 대응하고 재판하고 나니까 그렇지 못했던 휘성과 에이미에 비해서 하정우와 이재용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7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런 벌금 나왔단 말이에요. 뭐 하정우한테 3천만 원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은 7천만 원 나왔거든요. 3천만 원, 7천만 원 이 사람들한테 진짜 소위 말하는 껌값이에요, 껌값.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으로 지금 잘 막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제 요즘은 그동안은 제가 정관이 없을 겁니다. 아닐 거예요라고 했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도 사실은 진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이게 뭐가 다르겠어 진짜. 오히려 투자 개수는 제일 많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에이미랑 휘성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뭐 돈이 많은 게 많긴 하죠. 처음에 혼날 사람은 바로 검찰이에요. 그 당사자는 당연히 혼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제발 좀 돈 있는 사람이라고 좀 봐주고 그러지 말자고요. 똑같이 40일 했으면 시외보다는 더 처벌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조금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공론화 좀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유무죄 다투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감시하는 기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의 그 권한은 봐주는 거랑이 오히려 더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벌하는 거 어차피 한 번은 그래도 법원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좀 나아질 수 있는데 봐주는 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난 변호인도 욕하고 싶어. 내가 변호사지만. 이게 우리 지금 이 사건 판결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은 자백한 거로 돼 있어요. 범죄다 인정한 거로. 네. 자백한 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거 한 거 내가 그냥 잘못된 거 알면서 잘못인 거 알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백이지. 단순히 나 맞았어요. 이건 자백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피부과 시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입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최종 결심 공판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헛소리예요? 피부과 시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다 보면 난 잘못 없는데 의사가 그냥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 의사를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또 한 가지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병원 간 게 아니다. 그럼 뭐하러 갔어 병원에? 병원에 놀러 갔나? 당연히 이거 맞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았다. 처방을 했지. 근데 필요 없는데 처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변호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변호사 돈 받고 하는 거지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를 왜 이런 얘기를 붙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잘못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반성이야. 변호사도 반성 안 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반성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반성하고 있다고 지금 판결문에 써 있잖아.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또 제가 또 제 친정을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왜 판사님들 꼭 약간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갖는 사건들에서 꼭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해. 이게 병이야 병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언론에 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가지 한마디 당부의 말을 덧붙인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덧붙였냐면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뭐야 이게? 신신당부인가? 판사의 신신당부 이렇게 제목이라도 붙여야 되겠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차라리 엄하게 꾸짖어야지. 사회적 관심 뭘 보여야 할 사람 이러면 되겠냐? 절대 하지 마라 앞으로. 이 한 말만 하면 되는데 무슨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 이 피해자가 무슨 자녀들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모든 판사님들이 딱 모든 사건에서 그럼 피해자들한테 이런 거 말 붙여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혼만 내거나 아니면 아무 말을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관심이 없거든.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판결하고 그냥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게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들의 판결에서는 꼭 이런 말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을 해서 이것들이 오히려 오해를 마치 되게 선처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든단 말이에요. 신신당부는 제가 하는 겁니다. 제 거 마음대로 갖다 쓰지 마시고 신신당부는 제 거니까 함부로 피고인들한테 신신당부하지 마시고 엄하게 꾸짖으시거나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국민들 열받습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마치 판사가 피고인 편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고요. 차라리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려운 형편의 범죄를 저질러서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따뜻한 말 던지는 건 제가 차라리 그거는 이해하고 차라리 그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사건에서는 또 얘기도 안 해. 그냥 혼내기만 하지. 판사님들 혹시 보고 계시면 제가 주제 넘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팬서님께서 보면 판결 보면 오글거린다. 제가 봐도 오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예,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시간에 혼내줄 다음 게스트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신중권 변호사가 법으로 혼쭐 내드리겠습니다.